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24페이지.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고 책 같이 볼게요. 새로운 기호를 배운 거기 때문에 그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책에서는 보통 성질이라고 표현하죠.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떠올려 보면 이거였다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물론 알파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아,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글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는 알파 이렇게만 써 있어도 아, 수렴한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써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 어려운 소리이긴 합니다만 등호는 원래 좌변 우변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리미트랑 등호가 합쳐지면 뭘 의미하는 거다? 수렴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fx가 정확히 알파랑 같은 값을 갖지 않더라도 얘가 알파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알파를 목적지로 갖기만 하면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었다고. 이거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점근선이니까. 하지만 이거 0이라고 쓴다고. x분의 1의 목적지가 0이니까. 그지? 그런데 약간 상반되게 어쨌든 등호를 썼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만한 영어 덩어리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영어 덩어리를 알파라는 실수처럼 취급해도 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등호를 갖다 썼으니까 애초에 그냥 등호를 썼으니까 그럼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 것처럼 취급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영어 덩어리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자라는 거고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건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다 가능해 라는 뜻이에요. 그걸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는 c를 밖으로 꺼내서 fx 즉 c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더할 거라는 거야. fx랑 gx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거야. 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만약에 둘 다 수렴하는 경우라면 그냥 따로따로 극한값 찾아가지고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 극한값 당연히 얼마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지? fx도 있고 gx도 있고 그 둘 더해서 새롭게 만들었지만 굳이 새롭게 만든 녀석이 극한값을 따로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극한값 더해서 계산하면 돼. 그 얘기 하는 거고 아까도 말했죠. 이 영어 덩어리를 마치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는 거 당연히 되고 빼는 거 당연히 되고 곱하는 것도 당연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누는 거 당연히 되지. 숫자니까. 그런데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게? 뭐가?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왜? 분모니까. 나누는 숫자가 0이면 안 되잖아. 이건 실수의 사칙연산이잖아요. 극한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실수의 사칙연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지? 분자가 0인 건 상관없잖아요. 3분의 0은 0이야. 0분의 3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나누기 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게 0만 아니라면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실수배 가능하고 사칙연산 가능해요. 단 나눌 때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계산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쓸 녀석이고요. 저 뒤에 마지막 예제 보시면 예제 10번인가에 보시면 합답형으로 나와요. 다음 문장 중 참인 거 고르시오, 거짓인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요거 나와요.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이따 그 예제 같이 볼게요. 아무튼 요렇게 생겼고요.
책에 좀 이따 표시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칙연산이 돼요. 이거는 몇 번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고.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산하는데 여러분을 맨날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었는지를 확인 안 하면 틀리겠죠. 즉 발산하는 녀석 두 개를 짬뽕하면 그 결과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사칙 연산한 결과가 수렴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새로운 녀석 극한값을 다시 찾을 필요 없다고. 극한값을 찾는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애초에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더했으면 그냥 각각의 극한값 더해서 끝나는 거예요. 둘이 뺐으면 각각의 극한값 알고 있으면 그거 빼서 그냥 끝나는 거야.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는 녀석이면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수렴하냐? 모른다고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무슨 소리야? 새롭게 만들어낸 녀석의 좌극한 따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극한 따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둘이 같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함정에 자주 나오는 건 요 녀석이에요.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얄팍한 함정인데 꽤나 자주 빠진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는 요 녀석이에요. 둘 다 수렴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다 꽝이야.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엔 실수배 사칙연산 다 가능한데 그 사칙연산 중에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이따가 계산할 때 또 합답형 문제 풀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극한값 계산하는 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극한값을 찾는 건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뭐 했었냐면 그려진 그래프 가지고 화살표 그어서 극한값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해볼까요? 뭐 x가 1로 갈 때 우리 아까 했던 예제가 이거였거든요. x제곱 빼기 1. 약간 귀찮잖아요. 그래프를 그리자니 약간 귀찮다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어때?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건 극한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 지훈이?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극한값이 2예요. 분모도 분모 나름대로 극한값이 2예요. 각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죠? 즉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잖아요. 얘 나름대로 극한값이 2라고 있고 얘도 얘 나름대로 극한값이 2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얼마라고? 0이라고. 분모도 분모 나름대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얼마로? 0이라고. 그래서 이걸 0분의 0이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분모가 0이니까 안 된다고. 극한의 성질에 나왔던 거야.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데 나눌 때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래프를 못 그려도 돼.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분자 나름대로 수렴하고 분모 나름대로 수렴하니까 각자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분모가 0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그지? 하나 더, 뭐 이런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1.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못해. 이런 거 그리는 거 우리 안 배웠다고요. 근데 무한대래잖아. 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죠? 분자는 어때요? 발산해요. 분모 어때요? 나름대로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이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요. x가 점점 커진다고요. 2x제곱 마이너스 2야. 당연히 점점 커지겠죠. 발산하는 녀석입니다. 분모도 분모 나름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이야. 얘도 발산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쓰면 안 된다고요. 발산하는 거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프도 못 그리고 계산도 못해.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냥 계산하기 힘든 녀석들을 책에서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고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돼. 다행인 건 그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정리를 좀 할 텐데 자리가 어차피 좁겠지만 여기서부터 첫 번째 건 누구냐면 성질 아니고 극한값의 계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0분의 0꼴이라고 표현해요. 좀 전에 했던 겁니다.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는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을 0분의 0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숫자를 좀 바꿔서 해야 되나? x-2분의 x제곱 빼기 4. 뭐 이런 겁니다. 극한값을 찾는 첫 번째는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그 나름대로 분자 나름대로 분모 나름대로 극한값이 있으면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대입을 했더니 뭐 됐어? 분모도 0 됐고 분자도 0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극한값을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뭐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자 x제곱 빼기 4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다고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하고 나서 보면 뭐 할 수 있다고? x-2를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요. 계산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4라는 값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지나간 얘기 중에 오늘 한 거야. 지나간 얘기 중에 극한 정의 생각해보면 극한의 정의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랬거든요. x가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라고 그랬잖아. x가 2로 갈 때라는 건 x가 2는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x가 2라는 값은 같지 않으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x-2가 거의 0인 거지 딱 0은 아니거든. 우리가 편의상 2를 대입해서 극한값을 찾는 건데 대입해보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녀석을 없애는 거거든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이 된다는 건 x에 2를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니까 2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x-2겠지. 그 녀석 찾아가지고 동시에 약분을 시키면 더 이상 0분의 0이 아닌 게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숫자 대입하시면 해결이 돼요. 비슷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x가 뭐 1로 갈 때 뭐 할까? x 더하기 2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루트 3분의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야. 얘도 대입해 보시면 x에다 1 먼저 대입해 보겠죠? 분모는 루트 3 빼기 루트 3 되지. 0 돼요. 분자도 0 돼요. 1 대입했더니 분자도 0 되고 분모도 0 됐잖아. 둘 다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거 찾아서 약분시키면 더 이상 0분의 0이 안 돼요. 근데 분자는 그냥 바로 보이죠? x-1이. 분모 뭐 하면 되겠어? 유리화 하면 되겠죠. 루트 붙어 있으니까. 분자랑 분모에 뭘 한다고?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 분자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동시에 곱한다고요. 그럼 얘는 x-1로 바뀌겠죠? 통째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풍산자라는 책에 보면 이 0분의 0꼴을 이렇게 써줘요. 인수분해하고 나서 약분해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하고 나서 약분하는 겁니다.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면 더 이상 0분의 0이 아닌 게 돼요. 즉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우리가 계산 못해요. 그래프도 못 그려요. 응.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없잖아요. 나도 못 그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찾으세요인데 극한값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둘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을 못 찾잖아요. 이건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그래서 0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했어요. 그럼 이놈은 둘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니까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들면 돼요.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건 분모 x제곱이야 2차죠. 분자랑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분자랑 분모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눌 거야. x제곱을 고른 이유는 분모의 최고차가 2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뀔 거고 분자는 2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극한값이 있다고 없다고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무한대 집어넣으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얼마겠어요? x제곱분의 1에 x에 무한대 넣을 거야. x에 졸라 큰 거 넣을 거라고. 분의 1 치면 얼마예요? 0이지 0. 0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질 거잖아. 10억분의 1이야. 100조분의 1이라고. 뭐 빵이지 뭐.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할 녀석이기 때문에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1에 수렴할 거예요. 분자는요. 이거 뭐라고? 0에 수렴할 거라고. 분모만 계속 커지잖아. 얘도 0에 수렴할 녀석이니까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2에 수렴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귀찮아서 한 줄 뺐어요. 뭘 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제곱분의 1는 2, 1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다? 2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얘랑 비슷하게 분자 분모가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분모가 x 세제곱분의 1이랑 2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모가 3차예요.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를 x 세제곱으로 나눌 거거든요. 점점 쓰러지고 있어. 그럼 1 더하기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봐질 텐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얘는 0에 수렴하겠죠? 얘도 0에 수렴하겠죠? 얘도 0에 수렴해요. 셋 다 0에 수렴하죠. 그러니까 그 값이 뭐가 돼요? 분모는 1, 분자는 0이에요. 뭐다? 0이다. 그 얘기입니다. 0도 숫자니까. 1분의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될 거다.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모가 1차니까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1에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1에 수렴하죠. 근데 분자는 어때요? 얘가 살아있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0분의 0꼴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선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할 수도 있고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따 책에서 보겠지만 요거 표로 정리를 해뒀거든요. 책에서. 어떻게 표로 정리되어 있냐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엔 결국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건 분자 분모의 최고차가 똑같아요. 둘 다 2차야. 그러니까 이 2차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0에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2차고 2차로 나눌 거기 때문에 얘보다 차수 낮은 애들은 분모의 x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즉 0에 수렴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최고차가 아닌 녀석들은 어차피 쩔이에요. 없어진다고요. 누구만 남아?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아요. 그래서 1분의 2가 극한값이 돼요. 그럼 얘는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고. 그러니까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경우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먼저 비교하시는 게 좀 빠르게 극한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나머진 쩔이니까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당연히 계산은 못해요.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해야 되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뭐 이런 겁니다. 그래프 못 그리겠죠? 나도 못 그려.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x에서 x를 빼는 건데 참고로 만약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녀석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앞에 거 따라가면 돼요. 뒤에 있는 녀석의 차수가 더 크면 뒤에 거 따라가는 거예요. 즉 차수가 더 큰 게 누구인지를 보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제곱의 루트니까 사실상 1차인 거지. 얘도 1차잖아요. 차수가 둘이 똑같아. 비슷하게 커지는 중이고 그 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더 이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게 만드시면 돼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유리화밖에 없다. 그래서 유리화 하시면 분자는 x제곱 더하기 x에서 x제곱을 빼는 게 되겠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써보면 그래서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고요. 분자는 그냥 x 하나만 남아요.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둘이 똑같아요. 차수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 루트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즉 얘는 얘 나름대로의 풀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리화 같은 걸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을 만드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모양새를 만드셔야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녀석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마지막 건 네 번째. 요거까지만 보고 책에 있는 거 볼게요. 네 번째는 누구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뭐 이런 겁니다. x가 1로 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 대입해보면 0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요게 0분의 1이고 얘가 0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에서 무한대라고 표현한 건데 말이 좋아 무한대 곱하기 0인 거지 실제로는 0분의 1 곱하기 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0분의 0꼴이랑 같은 거예요. 0분의 1이어서 무한대라고 한 거니까 그냥 0분의 0이야. 쉽게 말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통째로를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분모 0 된 거고 분자도 0 된 거잖아. 0분의 0이다 그 얘기야. 0분의 0은 어떻게 풀 거라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거라고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시면 돼요. 분모는 x-1 보이죠? 분자는요. x-1이 눈에 안 보이지만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돼.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통분해보니까 2에서 x 빼기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지금 x-1이 눈에 들어오죠? 1-x이긴 하지만 그거 약분하시면 극한값이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 유리화를 한다든지 통분을 한다든지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을 만드시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경우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 꼭지 더 남았는데 하면 토하겠죠? 책 봅시다. 24페이지요.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뭐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 이거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거 있어요. 그것만 좀 표시를 할게요. 뭐 다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여기 옆에다가 요거 좀 써주세요. 둘 다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fx와 gx가 모두 다 수렴할 때 라고 써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였다고요? 여기 보시면 1번은 더하기 빼기, 2번은 실수배 하는 거, 3번은 곱하는 거, 4번은 나누는 거인데 그 나누는 거에서 뭐가 중요했다고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중요한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사치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옆에 제목 옆에다가 페이지만 하나 써놓을게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9번이 있어요. 요거는 예제 9번 풀 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 옆에다가 써두세요. 개념 확장하기 합성함수의 극한값, 그거는 46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뻔한 거지만 그래도 읽어볼 때 눈여겨보시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누기, fx와 gx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꼴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자와 분모의 함수가 각각 수렴하고 분모의 극값이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 녀석 극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했지만 분자 나름대로 수렴하고 분모 나름대로 수렴하면 그냥 넣어서 산수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제 밑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되죠.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분자 fx와 분모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거나 분자와 분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극한의 성질을 바로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않는 경우로 누가 나오냐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설들이 밑에 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다시 보시면 분자 분모의 극한값이 모두 0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모두 0이 아니라 하나만 0이면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둘 다 0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했고요. 둘 다 0인 경우를 이야기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어떡하냐고.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만 0이야. 그러면 0에 수렴하는 거야. 3분의 0이잖아. 5분의 0이라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참게. 둘 다 0이 아니면 넣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둘 다 0이면 밑에 가서 볼 건데 둘 중에 하나만 0이야.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는 0이야. 그러면 0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가 0이 아니고 분모만 0이면 그건 발산하는 거예요. 0분의 3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치? 그거는 수렴과 발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아니고, 얘처럼 둘 다 0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밑에 가서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0분의 0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요. 각각 인수분해한 후 공통인수를 약분해서 극한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 있죠.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 후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는 식을 약분해서. 예제는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책에도 간단한 예제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손으로 한번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예제 푸시면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제라고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연습장에 자기 손으로 써가면서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는 어떻게 할 거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예제를 보여드린 건 x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눠서 막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다가 여기다 할까요? 화살표 그어놓고 여기도 페이지 하나만 써둘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써 있거든요. 그 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31페이지 표라고 써놓고요. 31페이지 가볼게요. 좀 이따 설명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상태들이 안 좋아서 지금 미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표 얘기하는 거예요. 31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딱 표 있죠. 요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와 있을 때 극한값 빠르게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 둘이 똑같으면 뭘 볼 거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을 거래. 그런데 gx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때는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 이야기니까 당연히 0에 수렴할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커지면 어떻다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라고. 그죠? 원래 교과서에서 푸는 거 당연히 이런 걸로 서술형 안 낼 거야. 혹시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설명하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문제로 나와 있을 때 우리 객관식 문제 빨리 풀어야 되고 단답형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언제 나누게 하고 있냐고. 뻔히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분자 분모의 차수 먼저 비교해서 그 차수에 따라서 극한값이 결정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 표를 이용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쪽이었냐면 27쪽입니다. 27쪽에도 보시면 예제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 여러 개 나와 있는 예제 손으로 꼭 풀어보시고요. 28페이지 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그 밑에 있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죠. 아예 뒷부분에만 볼게요.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겠다. 4번 무한대 곱하기 0꼴도요. 통분해서 0분의 0꼴로 변형하겠다라는 겁니다. 변형하고 나서는 0분의 0 풀듯이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그 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리화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내용들로 변형을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부정형의 극한의 계산이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딱 더 하면 돼. 10분만 더 하면 돼. 세 번째, 3번. 대소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랑 4번 어디 있어? 요거랑 두 개만 딱 더 하면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수업해야 되는 거야? 극한의 대소. 빠르게 핵심만.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대요.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fx가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x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gx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다. 그런 소리인데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당연히 알파랑 베타는 실수입니다. 즉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알파랑 베타의 대소를 비교하면 누가 크겠어요? 누가 크겠어? 당연히 베타가 크겠지. 원래 gx가 맨날 크다며. gx가 원래 위에 있다며.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한다고 치면 극한값 당연히 베타가 클 거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호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둘이 같을 수도 있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랑 둘이 같은 경우 없어. 맨날 gx가 커.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같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아니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거 맨날 위에 있을 거 아니야. x축 기준으로 해서 얘는 위에 있는 녀석이고 얘는 밑에 있잖아요. 둘이 안 만나요. 때려 죽여도 얘가 항상 크지. 그런데 이거 극한값이 얼마였다고? 0이었다고요. 얘 극한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극한값은 같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물론 역전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극한값이 얘가 더 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둘이 같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고,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등호 들어가는 경우로 물어보겠죠. 그죠?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돼요.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껴있어. x가 a로 갈 때 fx가 fx랑 x가 a로 갈 때 gx랑 둘 다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대. 즉 같은 값에 수렴한대. 그렇다면 사이에 껴있는 x가 a로 갈 때 hx 얘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해요. 사이에 껴있다고. 밑에 빵 위에 빵 사이에 패티가 껴있는데 얘네 둘이 같은 곳으로 향해 가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hx라는 녀석 자체의 극한값을 찾기 곤란할 때 요거보다 작은 거 큰 거 찾아가지고 요 두 녀석의 극한값이 같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요 녀석의 극한값도 찾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하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하러 가시면 많이 하게 될 텐데 삼각함수 같은 거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함수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이 없어요. 진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sin x 자체로는 극한값을 찾긴 좀 그런데 뭐 x분의 sin x 이런 거 극한값 찾을 때 얘 자체로는 찾기 힘들지만 이거보다 작은 거, 이거보다 큰 거 사이에 끼워 넣어서 양쪽 극한값이 같아요. 가지고 가운데 거 찾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같은 곳에 수렴하면 요 녀석의 목적지도 당연히 여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거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게 대소관계 이야기고요. 참고로 책에는 여기에 등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 책 보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볼 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좀 전에는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찾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gx나 fx 요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냥 기억하셔야 될 명제 두 개 있어요. 그것만 잘 외우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 수렴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x가 a로 갈 때 gx가 0 분모야. 분모가 0에 수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가 a로 갈 때 fx 분자도 0에 수렴해요 라는 소리입니다.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수렴했는데 알고 보니 분모가 0에 수렴했대.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분모 혼자 0이 돼가지고는 수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수렴했다는 거 뭔 소리야? 분자도 0이었겠네. 0분의 0이었겠네. 그런 이야기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극한의 성질 생각해 보시면 gx분의 fx랑 gx랑 이거 두 개 가지고 fx 만들고 싶다는 거야.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둘이 곱해버리면 되죠. 그냥 g분의 f랑 g를 곱한다고. 그럼 알파랑 0을 곱하는 거니까 0이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극한의 성질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녀석이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gx분의 fx 똑같이 알파에 수렴했고 x가 a로 갈 때 이번엔 분자예요. 분자가 0에 수렴했대. 그렇다면 분모가 0에 수렴할 거냐? 이건 거짓입니다.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자가 0에 수렴했대. 그렇다고 해서 분모가 항상 0이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분자 분모 둘 다 0이 아니면 그냥 계산하면 되고, 분자 분모 둘 다 0이면 0분의 0 걸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되고, 분자 혼자 0이 되면 0에 수렴하는 거야 그냥. 분모 혼자 0에 수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 혼자 0이면 안 되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그 소리 하는 건데, 분자 혼자 0 되는 건 충분히 괜찮다고요. 그냥 3분의 0에 수렴했나 보지 뭐. 그지? 그래, 이건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약 올리는 녀석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gx분의 fx가 알파에 수렴했고, 역시나 분자가 수렴했는데 이번에 뭐가 더 달려있냐면 이것의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가 달려있는 거야. 수렴했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런데 분자가 0이네. 그렇다면 뭐다? 당연히 분모도 0이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분자 혼자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다른 값을 수렴하지 않았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것도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봐봐요. gx분의 fx고 fx가 있어. 이걸 가지고 gx를 찾고 싶은 거야. g분의 f가 있고 f가 있어.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g를 만들고 싶어. 뭐 하면 돼? 둘이 나누면 돼. 얘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f가 약분되고 g가 남겠죠? 얘 수렴한다며 알파에. 얘 0에 수렴한다며. 그럼 이거 0이야? 모르지. 왜? 얘가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거로 나눌 건데 얘가 분모에 들어갈 거거든.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큰일 났네.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어. 더해도 수렴하겠죠? 빼도 수렴하겠죠? 곱해도 수렴하겠죠? 나눌 때 분모가 0만 아니면 수렴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만들어질 거잖아. gx가. 그럼 우변의 식도, 아니 값도 알파분의 0이 될 건데 그 알파가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0이에요 라고 말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뭐래? 똑같이 g분의 f랑 f가 있어. 이거 분모에 통째로 들어가야 gx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래잖아. 분모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알파분의 0에 수렴하는구나. 즉 0에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라고.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 돼? 분모 혼자 0이 되는 꼴은 볼 수 없다고. 아마 0분의 0이 돼서 인수분해 됐겠지. 그러니까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수렴했는데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괜찮다. 분자 혼자 0 되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꼭 분모가 0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건 분자 혼자 0이 됐을 리가 없다. 분자 혼자 0이 됐으면 0에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0이 아니라 다른 값에 수렴했다는 건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아마 분모랑 짬짬이 해서 약분됐겠지. 그러니까 분모도 0이 됐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갑니다. 책에 밑줄 그을 거 몇 개 보도록 하죠.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요. 열심히 보세요. 다시 봐. 극한의 대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이고 바이블 포인트 있죠. 극한의 대소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역시나 밑줄 그어야 될 건 뭐지? 밑줄 그어야 될 건 누구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 녀석이에요. 일단 둘 다 수렴하기는 해야 합니다. 얘도 한글로 써두세요. fx와 gx 둘 다 수렴해야 된다 그런 소리고요. 저것에 대한 함정은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1번 f랑 g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극한값도 이런 관계에 있대요. 즉 여기 누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요거 밑줄 그어두세요. 다 그을 필요 없고요. 형광펜 여기만 딱 칠해두세요. 요 부등호에만. 등호가 생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거는 가운데 있는 녀석이 포인트겠죠. hx 고요.
그래서 양옆에 있는 게 다 같은 값을 수렴하면 가운데 것도 그 값을 수렴한다라는 건데 밑에 여기 플러스라는 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얘기 있죠. 1번식은 여기 fx랑 gx 등호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호가 없는 경우 이때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fx랑 gx가 이런 관계, fhg가 이런 관계일 때도 성립하는 겁니다. 표시 꼭 해두세요. 그리고 뭐 요건 이름이라서 이건 밑줄 안 그으셔도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2번에 있는 저 대소 관계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정계수의 결정 나오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미 두 개 칠해져 있죠.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그래서 식 자체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눈에 찍어 두시고요. 요것만 표시합시다. 1번은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돼요. 형광펜으로 저거 두 개만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두 번째 거엔 분자 0 되고 분모 0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 앞에 뭐도 있다고요? 알파가 0이 아니다 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먼저 0이 되냐 분모가 먼저 0이 되냐 인데 그 둘 중에 극한값이 0이냐 아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 둘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표는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개념 콕콕 포함해서 예제 문제들 지금 좀 풀어보시고 이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예제 문제 몇 개 같이 풀면서 부족한 설명을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맨 앞에서부터 개념 콕콕에 있는 문제들 개념 콕콕 두 세트 있었어요. 그죠? 맨 처음에 두 개 있었고 지금 여기 또 있고 그리고 개념 콕콕 먼저 하고 나서 예제 문제 그 예제 문제 바로 뒤에 숫자 바꾸기 있죠. 그거 두 개씩만 일단은 전체 한번 풀어보십시오.